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꽉 채운 8 정예 멤버하고 저희 또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지 아주 기대를 하면서 성공의 8단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 많이 오실 텐데 오늘 매운맛 할까요? 순한맛 할까요? 중간맛 할까요? 중간만요. 아, 중간맛 할까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제 강의 뭐 이용수 선생님 많이 보내주시고 또 아마 하우투 강의가 제 강의가 제일 많아가지고 많이 참고가 되셨을 텐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늘 똑같아요. 근데 약간 덜 지겨우시라고 조금 구성을 바꿔봤어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제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그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이 성공의 8단계를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 준비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공의 8단계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도 늘 네트워크의 하우투의 교과서라고 얘기하면서 성공의 8단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공의 8단계가 교과서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트워크 사장님들께 되지 않으세요. 그럼 이 성공의 8단계가 이론인데 제 강의도 그런 말을 많이 저도 다시 리뉴얼하면서 들어갔는데 제 몸을 성공의 8단계 안에 우겨서 넣어야 돼. 우겨 넣어야 돼. 그게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아직 결단이 안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성공의 8단계가 네트워크에 성공하는 교과서라면서요. 그럼 억지로라도 내가 그 몸을 맞춰야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프레임을 다시 리프레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론인데 재미없더라. 자기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성공의 8단계의 사이클을 계속 무한 반복하고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내 몸이 움직여야 진짜 내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접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 24시간 네트워크 아니세요? 저는 365일 24시간 온리 주네스거든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저는 주네스의 성공의 8단계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왜 성공을 하고 싶었는지, 내가 무엇을 결단했는지, 그 다음 뭘까요? 누구랑 함께 하고 싶은지, 그 사람을 만나서 난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될까요? 밥 먹어요? 차 마셔요? 아니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나의 얘기를 명확하게 자신 있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자신 있게 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내 정보를 알려요. 당당하게.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지만 나는 자신 있다. 성공할 거야. 10년 후 크라운 다이아. 맞죠? 네. 그런 목표가 누구는 오늘 이호 스폰서님 보내신 피드가 다 동일했었죠. 누구는 왜 하냐고 물어봤지만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게 성공의 8단계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보를 확신을 가지고 전달을 하세요. 전달하시고 그분이 내 얘기를 잘 알아들었는지 고객한테 애프터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는 뭘 가서 해야 되죠? 내가 제대로 전달했는지, 내가 얘기했던, 내가 약속했던 나의 프로포즈를 그가 온전히 받아들였는지, 그렇죠. 나는 그거를 당신과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얘기를 하고 그도 나아가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게 계속 나는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공의 8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게 네트워크 마케팅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가 성취해놓은 그 결과만 보고 누구는 우리를 자신의 창에서 자신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프레임 해야 된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성공의 8단계 월드비전 안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성공적인 이 하우투에 의해서 하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대로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옛날 말이에요. 무조건 열심히 살고 싶으세요? 그럼 저는 무조건 수학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억대 연봉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거 재미없었어요. 제대로 멋있게 뜨겁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열심히 네트워크를 하셔야 돼요. 전략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what이나 howto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지금 우리 howto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why, 저한테 있던 거지. 왜 선택했을까요? 이거는
두 분의 누구나 답은 다를 거예요. 누구는 단순히 돈이었을 거고, 누구는 100만 원이었을 거고, 누구에게는 가족이었을 것이고, 저에게는 나답게 사는 나를 찾고 싶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편견, 과연 네가 될까? 라는 그런 생각들, 잘하고 있던 강의나 하지, 왜 갑자기 다단계를 들고 와서, 그들이 보는 다단계고 그들이 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를 선택했는지,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올바른 이유에 의해서, 나는 잘 살고 싶어서 나는 네트워크를 선택했고, 그 중에 주네스가 나한테 올바른 기회로 왔다는 거죠. 그럼 성공의 8단계에 의해서 제대로 열심히 Y 중심으로,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의 중심으로.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과정에 축적된 결과로 인해서 멤버십이 축적이 되고, 나의 지식이 축적되고, 나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런 거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편견을 일단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이쪽으로는 리프레임을 하셔야 돼요. 다른 시선으로 네트워크를 보셔야 돼요. 나부터. 이게 리프레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는 사재기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성공 못해. 네가 할 수 있겠어? 주네스가 한국에 되겠어? 그런 생각들을 나부터 올바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과 전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는 그들의 편견을 깨야 내가 그를 설득할 수 있어요. 설득이 되면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골든서클이라고 하는 테드 강의에서 정말 히트를 친 사이먼 시넥이라는 유명한 강연자가 했던 강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Y예요. 제일 중요한 코어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한 많은 훈련을 받으셨고 많은 얘기를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 왜 주네스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에 앉아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서고 나야 어떻게 하는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Y가 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명강연을 해도 오늘 하우토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잘했던 거, 그건 내가 맞았네, 내가 올바로 했네, 잘못된 거는 그게 아니었네, 그쵸? 그리고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육성을 해야 돼요. 육성만이 네트워크에서 인세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종호 사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트워크의 본질, 그 다음에 정통 네트워크, 그거는 저는 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감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육성과 교육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어떻게가 올바로 되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올바로 보게 됩니다. 자, 안쪽에 있는 게 Y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뭐를 보느냐면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봅니다. 모나비를 파는 것 같고 APM을 파는 것 같고, 그쵸? 그런 것으로만 우리를 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에 의한 우리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신이 올바로 서야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방법과 우리가 하고 있는 주네스의 문화, 네트워크의 문화를 올바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성공의 8단계도 이 Y부터 시작을 해요. 내 안에 있는 Y,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순서로, 그런 알고리즘으로 성공의 8단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준비 단계. 꿈과 목표 설정하셨죠? 내일 설정하십니까? 이 성공의 8단계대로 했을 때 성공을 한다고 하니 네트워크를 하는 동안 평생 이 과정을 한 번 하는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공의 8단계는 매일 수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내가 직접 필드에서 하고 파트너랑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사장님들의 네트워크의 질이 달라지고 그거에 대한 볼륨이 달라질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하는 거는 꿈과 목표 설정합니다. 매일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다시 세팅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전 처음에 이용수 스폰서님이 울산에 저를 직접 리크루팅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전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엇을 하는지가 안 중요해요. 그렇게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건드렸던 말은 선생님 정도 되면 뭐 루비 정도 금방 충분히 가능하실 분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 말이었어요. 그게 저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근데 보상 플랜을 보고 나니까 다이아가 주네스 다이아 정말 멋있더라고요. 타사 다이아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루비부터는 전 세계 보너스를 받는데 제가 그때 할 때는 다이아몬드부터 전 세계 보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목표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다. 저희 네트워크 많은 경력 속에서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더블 다이아가 목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중국계 빼고 트리플 다이아가 없대요. 그래서 트리플 다이아가 목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 설정을 통해서 근데 저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신 분을 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크라운 다이아. 네. 그래서 그런 꿈과 목표 설정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목표를 잡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저한테 명확하게 있다라면 하면 되잖아요. 1000번, 10,000번만에 되면 어때요? 하는 게 중요하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레임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요. 그런 실패의 과정, 노력의 축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이루게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다 보면 성공이 여기에 있다가 저 꼭지점까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단형으로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성공의 축적의 결과가 바로 네트워크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행동 단계.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그룹에서는 명단 작성도 준비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게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명단을 적는 것도 행동이거든. 그래서 이 행동의 과정들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명단 작성을 행동 단계라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단을 베이스로 해서 컨택하고 만나서 초대를 어디로 초대를 하느냐?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를 하는 거죠. 세미나에 초대할 수도 있고 스폰서랑 초대할 수도 있고 내가 또 1대1로 초대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 설명의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10번 하면 10명 중에 몇 명 정도 되던가요? 10명 컨택하고 미라사장님 몇 명 정도 됐어요? 2명. 맞아요. 진짜 정확한 확률이에요. 몇 명 되는가 10명 중에? 일단 다 기능 열었어요. 그럼 100%네요? 근데 아직 대박이다. 우리는 계속 네트워크 안 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너 사재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귀가 열렸대요. 맞아요. 정말 20% 정도의 확률로 등록을 해줍니다. 최소한의 제품 구매를 해줘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등록한 사람들, 그걸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매출의 마무리를. 클로징을 해서 그들을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 코어 사업자 별로 그들의 상황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 전체의 과정을 내가 했던 과정을 올바른 성공의 8단계를 복제할 수 있는 이런 전체의 과정이 성공의 8단계 로드맵입니다. 오늘은 좀 외우시고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요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요 단계 보이시죠? 행동 단계와 피드백 복제 단계. 요 단계를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회사에서는 액티비티 루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 활동하는 반복적인 순환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복적 실행을 하고 반복적 복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방금 외우시고 가신다고 했는데 자, 꿈과 목표 올바른 결단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하시고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을 통해서 만남과 초대를 하고 사업 설명 후에 팔로우 트루 그 다음에 상담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네트워크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복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걸 반복을 할까요? 똑같은 걸 반복을 하지만 뭐가 좋아져요? 실력이 좋아지지.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저 혼자 하면은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옆으로 쫙 계속 늘어나요. 나의 소비자나 부업자나 내가 전달할 사람들에 대한 그 전체적인 볼륨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거를 파트너가 하고 있는 거를 내가 후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트너가 하는 것을 내가 가서 계속 돕죠. 파트너의 명단을 같이 검토를 하고 초대를 해서 파트너가 사업 설명하게 하고 내가 사업 설명하게 하고 내가 같이 후속 조치를 하는데 파트너가 하게 하고 내가 상담을 하고 파트너가 그 파트너를 상담하게 하는
뭐가 깊어져요? 네, 깊이 뎁스가 깊어져요. 그래서 뎁스로, 위스로 내가 하고 파트너가 하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돼요. 그럼 이걸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꿈과 목표가 1번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까 골든서클에서 Y죠. 네트워크를 왜 선택했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처음에는 받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받았는 나의 목표가 지금은 사장님들의 꿈이고 사장님들의 이유가 되셔야 돼요.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꿈과 목표라는 것을 가치, 네트워크의 가치, 그 다음에 비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이라는 저 단어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답을 준 책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다시 읽고 있는 책인데 레버리지라는 책 안에서 저 비전이라는 것을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 보는 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팩트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전이라는 건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만들어가는 게 비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의 8단계, 1단계는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가치와 비전이라는 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거는 마인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도 같이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단기, 중기, 장기, 구체적인 목표. 자, 꿈에다가 어떤 기한을 정하면 그게 목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여러 가지 꿈들을 당장 이룰 수 있는 거, 조금 후에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거,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주넷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늘 어디서나 얘기를 하지가 아니라 성공의 8단계는 내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적어보세요. 오늘 당장 뭘 하고 싶으세요? 오늘 주넷으로서 저는 울산 내려가서 오늘 확 이렇게 업됐으니까 당장 내려가서 300만 원 매출 끊고 싶어요. 모나비 10박스하고 다이어트 식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매출 끊고 싶어요. 그게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매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끊임없이 판매하고 리크루팅하고 교육하고 모티베이션, 그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는 제품을 전달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작인 거죠. 그 300만 원이라는 매출이 나한테 오는 추천 수당과 사이클 수당도 주겠지만, 맞죠? 사이클 수당도 주겠지만 저에게는 그와 저의 첫 물꼬를 트는 거죠. 내가 무언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스타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에너지 받으셔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카드를 좀 뺐을지 용사를 좀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송 사장님. 네. 행님. 예, 행님. 예. 공식 석상에서 어떻게 행님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용담 좀 적어보세요. 겹치면 안 됩니다. 예, 싸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꿈들을 적어보시고 이룰 수 있는, 근데 요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100%라면 150% 최소한 그 정도의 목표를 잡으셔야 내가 노력할 거 아니에요. 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 가면은 왜 맨날 지고 오냐면 요만큼 얘기하면 해줄 것 같다고 나 안 해줘. 100% 안 해줘요. 우리 오빠 3명이 오빠 3명이 됐잖아요. 오빠가 3명인데 저 한 명도 매출을 못 받았어요. 내가 10년 넘게 네트워크 하면서 매출 가장 이제 막내 오빠가 제일 잘 살거든요. 25만 4천 원 끊어주는데 언니랑 상의해야 된대요. 그냥 치아라. 25만 4천 원 끊는데 누구랑 상의를? 치아라. 근데 정말 부모님은 해줘요. 참 부모님은 해주시나. 우리 엄마. 어머니, 시어머니 같이 가서 매출 받았거든요. 시어머니 해주세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매출 해주세요. 아이슬란드 아니고 어디죠? 아이슬란드 맞나? 처음에 그죠? 맨 처음 여행이 아이슬란드였죠. 아이슬란드 갈 때 저희 어머니 모나비 100박스 해주셨어요. 아니 10박스. 100박스 너무 좋겠다. 10박스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잡으시고 그 목표가 서야 구체적인 뭐가 생기냐면 계획이 생겨요. 계획이 생겨야 행동을 하겠지. 그래서 그만큼 맨 처음에 잡아지는 이러한 나의 정확한 비전에 의해서 가슴 떨리는 꿈에 의한
그런 목표,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이 와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용수 선생님이 꿈과 목표를 얘기하시는데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되게 추상적이고 막 아름답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자꾸 보상 플랜을 통해서 이해를 자꾸 해야 된대. 저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졌었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꿈을 실질적으로 시각화를 해야 되잖아요. 멋진 차를 그려보고, 저도 그랬어요. 뭐 밀레니엄 폭포 막 그려보고, 벤츠, SUV, 아직도 못 사고 있는 SUV,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여행, 그 다음에 좋아하는 뭐 집,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그렸었는데 그게 시각화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걸 그려보면 그 꿈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구려진다도 있지만 정말 내가 꿈꾸는 것이 이건지가 돼요. 그거 꿈을 적어놓고 내가 그걸 계속 이제 그 굴비 달아놓고 이렇게 밥 먹듯이 그걸 보고 계속 내가 뭔가 이렇게 갈증이 나야지 진짜 꿈이더라고요. 그쵸? 네. 제가 사장님들한테도 다 꿈을 적어보라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하거든요. 그럼 그 꿈이 오면 그냥 적었는지 알아요, 저는. 제가 너무 많이 적어봐서. 그건 꿈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적인 거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시간이었어요. 시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었고 그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여유롭다라고만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네. 여유롭고 걱정 없고 그냥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가족들과 가지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제가 된장찌개 끓여먹는 저녁 7시가 저의 꿈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너무 바쁘게 저녁에 항상 그 7시, 8시가 되면 항상 학원에서 애들하고 미적분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시간들인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이 저는 너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꿈을 적어보면 이게 꿈이다, 아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을 보면 그냥 내가 적으라니까 적었는 같다. 진짜 꿈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꿈을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뭔지 구체화가 되고요. 그리고 보상 플랜을 통해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나의 꿈과 보상 플랜을 연동을 하셔야 돼. 연결해줘야 돼. 보상 플랜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는가? 맞죠? 내 꿈을 이 보상 플랜으로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보상 플랜을 통해서 그게 단순한 핀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적인 돈이 아니라 이 보상 플랜을 내가 행위를 함으로써 나한테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제품을 전달하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모집된 사람에게 진정한 꿈을 다시 공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보상 플랜이잖아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상 플랜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얼마만큼의 소득의 파이를 키울 것인지가 이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꿈을 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다 내려가셔서 300만 원 매출 받으실 거죠? 네. 그리고 결단이라고 하는 거, 내가 심적인 어떤 결심과 결단인데요. 저에 대한 약속, 내가 주네스 사업을 하겠다라는 가족에게 또는 약속, 그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저의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 내가 주네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제가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심리적인 거. 내 꿈이 이만큼 큰데 내가 평생 먹고 살 거, 그죠? 그리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일이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고 함께 행복해지는 일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거절과 저항에 대한 의연함에 대한 결단, 심리적인 거, 마인드적인 거. 그 다음에 시간적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거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배움과 성장에 대한 결단, 시간 투자를 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서 올바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나의 성장이 오겠다. 그래서 고개더라는 거는 결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거, 10코어, 물론 이제 뭐 저희 시스템에서는 제가 5코어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0코어. 자, 네트워크를 하는 거에 대한 정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탱커하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뭘 해야 되냐는 거지. 사업은 하기는 하는데 뭘 하냐는 거죠. RRTM과 탱커의 습관을 만들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4분면. 자, 중요도와 선택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급한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는 뭔가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저런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저 또한 쓰고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문자, 이메일 확인, 또 급한 전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걸려오는 수없이 많은 나를 방해하는 것들,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급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근데 우리는 이쪽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7시, 8시 되면은 저희 주네스가 시작이 되죠. 밴드 서치를 하고 파트너들이랑 소통을 시작합니다. 그 소통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정돈 해두는 거예요. 그쵸?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를 미리 처리를 하고 서랍 속에 넣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루에 주네스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급하기 어디 갔죠? 반대로 했네요. 죄송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중요한데 가장 급한 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잖아요. 자,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마감이 있어.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가장 우리가 맨 처음 선택하시잖아요. 그 일을 먼저 해놓으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있는데 위기가 있고 긴박한 뭐 가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 보세요. 자기개발. 체력 단련하고 책 읽고 마음고 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명단 작성하고 뭐 어쩌다니 급합니까? 맞잖아요. 근데 하셔야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급하진 않은데 해야 돼. 미팅, 스폰서 미팅, 스폰서가 라인 미팅 하자고 요청을 하면 막 급해가지고 가진 않잖아. 근데 그 일이 가장 중요한 나의 일주일 안에 하루 안에 루틴으로 정하셔야 돼. 그죠? 그리고 내 미래의 자산을 늘리는 일.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단련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 미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의 소비, 가장 나쁜 시간의 소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계적인 일. 그 다음에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 시간당 페이가 아무리 커도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일이 가장 나쁜 시간의 소비래요. 그럼 가장 좋은 시간의 소비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시간 투자한 것에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는 것. 내가 인풋을 한 그 다음에도 일이 종료가 됐어. 근데 그 다음에도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일. 그게 가장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가장 시간을 잘 경영하는 거예요. 그거 안에 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네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탱커가 바로 얘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을 사장님들 처리를 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조각조각을 내서 주네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요렇게입니다. 요것만 합시다. 책 30분 읽고. 근데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유튜브에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촉감으로 만지고 넘겨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유튜브 듣건 이상. 건강에 대한 거,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한 거. 저희는 타사 네트워크 마케팅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걸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체력 단련 30분. 참 어려운 얘기인데 계단이라도 걸어보자. 그 다음에 저희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룹이에요. 모닝 소통. 밴드 서치하고 그다음 스폰서와 파트너와 매일매일 소통을 하는 거. 아침에 모닝 소통 다들 하시죠? 저희 다 습관이 되어서 스폰서랑 파트너랑 모닝 소통. 때로는 스폰서가 먼저 연락 오기 전에 먼저 인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런 소통들을 하시고 사장님들이 매일 타겟이에요. 한 달 아니에요. 일주일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타겟돼서 내 머릿속에 아직 넥스트 되지 않은 그 리스트들에게 계속 소통을 해보는 거죠. 매일 하면 좀 쉽는 사람 있잖아. 저는 매일 해요. 밥할 때까지. 바쁘셨어요?
하고 계속해요. 결국엔 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콜드가 웜이 돼요. 너무 신기해요. 나중엔 친구가 돼 있어. 맘 먹으려고 마음 못 먹게 하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타겟 리스트. 저는 제 개인 밴드에다가 매일 적어요.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그 완전히 넥스트 된 사람만 빼고는 매일 타겟 리스트를 생각을 하는 거지. 차 마시면서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아 이거야 할 때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까먹어요. 그 즉시 소통을 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오늘 볼래? 내일 볼래? 이렇게. 네. 그리고 미팅 참여. 자, 미팅 참여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된 지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라인 미팅은 스폰서랑 1대1로 하는 라인 미팅, 스폰서님이 운영하는 팀 미팅,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런 그룹 세미나 미팅 참여에서부터 이런 성공의 8단계를 올바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가장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저는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하고 계신지 점검. 이만큼 하고 계신데도 지금 잘 안 되는 분은 오세요. 제가 라인에 관계없이 도와드릴게요. 네. 1일 3회 STP입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2번. 많지 않아요. 맘먹으면 하루 7번 다 할 수 있어요. 네. STP 하고 총 주에 10회 이상은 부업자 이상은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성공의 8단계를 배워서 내가 누군가를 육성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축적된 나의 경험을 파트너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지 않으시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많은 현장 경험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종목사장인과 같은 그런 많은 노하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뭔가 계획하지 않아도 그냥 툭 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파트너 사장한테 아침에 일을 깨웠어. 모상 플랜 해봐. 쫙 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나는 STP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준비하면 안 되고 마음을 막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할 줄 알아야지. 맞죠? 그냥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내가 총 세어봤을 때 월 50회 이상 했는지 30으로 나눠보세요. 하루에 2번도 안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중간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맞죠? 매운맛이네요. 그래서 월 50회 이상. 그리고 내가 먼저 제품을 써보고 제가 아까 그랬죠. 성공의 사이클을 내가 혼자 이렇게 내가 직접 컨택하는 사람들하고 소비자가 늘어난다 했죠. 그러면 내가 하는 윗으로 펼쳐지는 성공의 사이클과 내 파트너들의 뎁스를 도와주는 성공의 사이클. 그래서 내가 윗으로 뎁스로 하다 보면 제품 외형 소비자 관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내 파트너한테 소비자 관리를 하라고 파트너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큰 팀을 묶어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탱커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러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네. 우리의 시간 관리,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는지, 어디를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신 분은 당연히 명단 작성이 나와요. 왜? STP 하러 가고 싶으니까요. 누군가한테 어쨌든 내가 준비된 나의 주네스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명단 작성은 지금부터 다시 또 리뉴얼 되는 거예요. 명단 작성은 사업의 자원이고 내 사업이 올바로 가고 있냐는 거에 대한 바로미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나의 생명선. 명단이 있으면 네트워크 사업 못할 이유가 없어요. 명단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한정된 명단은 누구나 똑같아요. 아무리 대발이라도 한 5,000명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5,000명도 결국에 소진하고 나면 아무도 안 남잖아요. 그럼 그 명단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좋은 명단으로, 그리고 그 명단을 통해서 내가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평생 할 수 있어요. 바빠서 죽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면 그 명단한테 소통을 해요. 소통된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랑 뭐예요? 라인 미팅 때 할 얘기가 생겨요. 명단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죠. 명단 작성, 명단 상담을 할 게 없으니까 라인 미팅 부담스럽지. 근데 내가 스폰서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할 게 있으면, 즉 명단이 있으면 이 명단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만나야 돼요? 뭘 해볼까요? 제가 가볼까요? 스폰서님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뭘 할까요? 그런 얘기가 팀워크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단이 있어야만이 소통과 전략이 가능하고 미팅 스케줄을 잡아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맞죠? 주네스 사업을 전달해보는 거지. 연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내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스폰서님도 해주시고 내 파트너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법은 우리가 워낙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만 해볼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광범위 명단 다 적어라. 다 안 적으시죠? 알고 있어요. 다 안 적어. 자꾸 빼요. 빼시는 거 보네. 편견 없이 아까 우리 프레임 깨자 그랬는데 편견 없이 가나다 순으로 일단 다 적읍시다. A4용지 2번 적어가지고 그러면 웬만하면 50명에서 200이 나오고 본인이 아무리 거르고 걸러도 적으면 50에서 200명 나와요. 제가 윤시아 미국에 계신 LA에 계신 우리 윤시아 스폰서님한테 결단을 하고 밤에 전화를 해서 스폰서님 명단이 없는데 제가 결단한 명단이 나오겠죠 하고 그 다음날 적었는 게 200명이에요. 경력자 많죠. 김종호 사장님도 밴드 적어오셨 200명 넘었어요. 추려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안 적으니까 본인이 편견을 가지고 빼니까 없는 거지 다 적으면 50명에서 200명 있어요. 뭐 아무리 뭐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찾아서라도 적으면 돼요. 네. 그래서 명단을 그냥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아까 행동 단계에서 맨 처음 하는 게 명단 작성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사업에 뭔가 내가 액션을 하는 거라. 명단을 적으면서 수없이 많은 뭐를 해요? 상상을 하죠. 줄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씨 연락을 끊을 것 같아. 저 맨 처음 네트워크 할 때 41살에 저 그 두 번째 네트워크 했거든요. 10년 공백이 있고 아메이 하고 나서 10년 쉬고 41살에 결단을 했는데 정말 진짜 100% 정말 대학 다닐 때나 등록금 없어가지고 사회화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금 없어가지고 이랬을 때 자기 마이너스 카드로 저 등록금 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 커피 마시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매출 달라 소리. 매출 달라 할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 이런 거 하게 됐어. 세미나 가자. 이거밖에 안 했어.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차단돼 있었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아씨 이걸 해야 되나 말해. 이러다 사람 다 잃은 거 아닌가? 근데 왜는 저는 왜 다시 할 수 있었을까요? Y가 있었으니까. 해봐야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애들한테 용배겨가면서 수학 가르칠 수는 없다. 평생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건 거죠. 그래서 명단을 적으시면서 수없이 많은 상상을 하고 웃고 해요. 근데 그냥 명단 작성을 그런 마인드가 오더라도 그냥 적어보시는 거예요. 적으시면서 이미 스스로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 스스로 아마 정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은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랑 상담을 해요. 스폰서랑 왜 상담을 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너무 다 교육 잘 돼 있죠? 나이 45세 미만, 성별 여성, 왜요? 저는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꿈이 있는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다가 그냥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한테나 가도 저한테만 매력적이겠어요? 누구한테 가도 매력적. 이 사람들은 다 프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지. 돈이 많은 사람 아니고요. 그쵸? 인맥이 많은 사람 아니고요. 경력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꿈이 있는 분께 우선순위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별표가 있고 없고로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물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파트너랑 명단 상담을 해보니까 스폰서가 편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표를 하는 거예요. 별표를 안 하면 기준이 없잖아. 얘가요 옆집에 살았는데요 나를 굉장히 신뢰했고요 나를 좋아했고요 옆집 가시나라 나를 욕했고요 뭐 옛날에 얘는 뭐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들에 대한 이 사람은 가능성 있겠다 없겠다 인성 아니에요. 물론 인성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판단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인성이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남들은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우리의 편견이에요. 그래서 편견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컨택을 해보는 거죠. 그 명단을 새로 보이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났고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됐으면 좀 바뀌었겠지. 그래서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들이
또 저의 만남에 응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DNA가 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명단 작성할 때 우리 제일 우선시하는 거 RRTM이죠. 판매를 잘할 수 있을까? 리크루팅 능력이 있을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인가? 교육에 대한 DNA가 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경력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경력이 없는 사람은 저처럼 선생님 출신 아니면 보험 설계사도 괜찮아. PT를 잘하니까 그런 분들도 저는 경력이라고 보고 그분들한테 우선순위로 컨택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 작성은 매일, 매주, 매월 반복적으로 반드시 손으로 적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또 피드백이 왜 되느냐 하면요. 스폰서님도 피드백을 해주시겠지만 내가 이 명단을 매주 적어보고 매월 또 강범위 명단을 또 적어보잖아요. 그럼 매월 강범위는 보통 30명을 다시 적어요. 30명. 다시 적으면 내 명단이 얼마나 개발됐는지를 비교해보세요. 단호하게, 굉장히 냉정하게 나의 명단을 한 달 전에 적었던 나의 명단과 내가 다시 적었던 한 달 후에 나의 명단을 비교해보세요. 바뀌었는지 그리고 개발됐는지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원래 알았던 사람 말고 누군가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 있는지 소개받았다는 건 명단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지. 한 달 전에 적었던 명단에서 다른 명단으로 와서 훨씬 더 별표가 많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그럼 명단이 개발됐다는 거지. 그랬는지 본인을 피드백해보면 되잖아요. 가장 좋은 피드백이에요. 네,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남과 초대, 컨택, 그리고 초대. 어디로 초대하냐면 STP를 하기 위한 초대. 꼭 세미나가 아니고 옛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1대1로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도 초대예요. 근데 그 초대를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초대를 비즈니스적으로 초대를 좀 해주세요. 커피 마시러 와, 놀러 와. 그는 컨택이에요. 컨택, 만남. 맞죠? 근데 정확하게 STP를 하려고 초대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꼭 할 얘기가 있는데 비즈니스 얘기. 들어봐서 손해보고 있어? 내가 하는 건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무 그만이잖아요. 다시 하면 되잖아. 넥스트 했다가 한 달에 또 컨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대를 명확하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만남은 초대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초대를 하는 거는 STP를 하기 위해서예요. 명확하게 목적을 가지세요. 상대가 나를 니나 목적 가지고 왔어? 잘 나쁜 목적이 아니잖아. 나쁜 목적이야. 너 이 얘기 알았어? 돈 벌자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나는 보상 플랜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이 안에 비전이 있고 난 당신을 성공시켜 줄 수 있거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남과 초대를 STP를 하는 과정 전초 단계이기 때문에 필드 경험의 시작이에요. 정말 필드에 내가 놓여서 내가 그냥 거기에 내버려진 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전화해보고 카톡 해보고 중간에 모르겠으면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폰서가 도와주잖아. 거의 정답에 맞는 보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랑 소통하는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계속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되면 업그레이드 되겠지. 업그레이드 되면 다른 시도를 하겠지. 그럼 명단이 바뀌겠죠. 내가 성장하겠지. 그런 동안 가끔 매출도 나오겠죠. 그런 과정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밑거름의 시작이 나는 건 만남과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압축된 우선순위에게 컨택을 하고요. 전화 컨택, 카톡 컨택은 되도록이면 만날 약속만 잡는다. 네트워크에서 불문율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잡으세요. 다음 주에 보자. 이거 아니에요. 다시 연락하지 이러지 마세요. 그래 보자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몇 시에? 어디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일주일 안으로. 스폰서는 2주에 보기로 해서 그 약속이 아니에요. 2주 후에 보는 거 약속 아니에요. 그쵸? 가까운 동네 살면 뭘 좀 3일, 4일이나 가. 오후에 보자. 내일 볼래? 어디야?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뭘 2주 후가 가고 그럼 없어. 가장 멀어도 3일이네.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약속을 잡으세요. 왜 자꾸 보자? 만나서 얘기하자. 나랑 1시간도 만날 시간이 안 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뒤로 밀리면 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잘 사나 해서 잘 있나 애가 애들은 잘 있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만나서 얘기하자. 뒤로 밀리잖아. 만나서 얘기 못해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뭐 하다 가자면 왜 만나자 했노? 아니 그럼 그때도 그냥이 되잖아. 그냥 만나서 왜 만나자 했노? 그냥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두 번째 가서 얘기하면 아니 그 얘기할래 했구나. 그럼 괜히 하루 시간 버리고 뻘쭘해지고 안 당당하고 그쵸?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차 미팅을 하는데 되게 질 좋은 명단이라는 거는 물론 아까 얘기했던 별표가 많은 명단도 명단이 좋은 명단이고 RRTM에 근거해서 그거의 조건에 맞는 명단도 좋은 명단인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명단은 맨 처음에 초심자에게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좋은 명단이에요. 왜요? 연습할 수 있잖아. 뭘 연습하죠? 마이스토리 얘기를 해야지. 마이스토리. 내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하게 됐다. 뭐 제품이 좋아서 상관없어요. 스폰서가 좋아서 괜찮아요. 돈이 필요해서 괜찮다니까요. 어쨌든 내가 정확하게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지. 이게 골든서클에서 Y잖아요. 내가 모나비를 먹고 좋아졌는데 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왜 하게 됐는지를 얘기해야 돼. 그리고 나의 꿈이 이거다라고 얘기해야 돼.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얘기할 기회를 갖는 거죠.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까처럼 그냥 하고 만날 수도 있잖아. 그냥 하고 만나는 사람은 상태 체크라도 꼭 정확하게 해오세요. 알죠? 패밀리, 가족관계. 가족관계 왜 물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는가. 근데 애가 지금 막 초등학교 1학년이라 너무 바빠. 그러면은 시간을 좀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자 상태 체크를 하는 거는 알맞은 스토리와 알맞은 쇼더 플랜을 하기 위해서 상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큐페이션 뭐 직업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정황들 그다음 레크레이션 그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머니 가장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저 폼은 핫 버튼을 누르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가끔 엄한 데를 누를 때도 있어요. 그럼 괜찮아. 그럼 여기가 아닌가 배 하고 저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상태 체크는 그에게 알맞은 쇼더 플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상태에 맞게 스폰서랑 상담해서 올바른 전략을 짜기 위함이죠. 그 전략이라는 건 어디서 만나서 언제 만나서 누가 사업 설명을 할 건가 사업 설명을 하는 자리에 어떻게 오게 할 건가 성격적으로 그럼 뭐 어디에 근무하고 있으면 근무지 근처로 가야 될 것이고 그가 시간 자체가 오후 5시 이후에 되면 5시 이후에 해야 될 것이고 낮에 시간이 좀 많으면 오전에 만나러 가야 될 거고 상태가 오전에 약간 메롱이다 그러면 오후에 만나는 게 좋을 것이고 기타 등등의 이런 상태 체크를 하는 거는 1차 미팅 때는 이런 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요거예요. 만나고 나서 벌써 김 쫙 빠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2차 미팅 약속을 잘 안 잡고 보통 많이 나왔었어요. 전 콜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1차 미팅 하고 나와서 스폰서 상담을 해요. 사실 만나기로 하셨어요? 아니요.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지. 이것만 알아. 2차 미팅이 중요한데 다음을 기억해야 되잖아. 근데 김 다 빠졌는데 다시 연락해서 사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시 좀 뵙고 싶은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건 내 얘기를 하고 그의 상태 체크를 질문을 통해서 하고 반드시 2차 미팅 약속을 잡으면 가장 베스트.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느낌을 주는데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만만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온 목적과 난 당신에게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2차, 3차 미팅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532 룰을 지키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2차 미팅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2차나 3차 때 가서 내가 또 다시 그와 내가 1대1로 만나요. 만나서 그한테 내가 해야 되는 건 호기심을 유발을 하는 거지. 사업 설명을 들어보겠냐. 이런 정보가 있는데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정확하게 30분 시간을 내주면 내가 정확하게 사업 전달을 하겠다. 그 얘기 하기 어려우세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 50%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 50%를 하지 않고 47%를 하면 그 다음 스폰서가 연결됐을 때 스폰서가 굉장히 힘들어요. 스폰서가 힘들다는 건 뭐예요? 스폰서 힘들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성공 확률이 낮아져요. 내가 50%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스폰서가 온전한 30%를 충만하게 하고 클로징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내 역할을 조금 뒤로 미룬다? 성공 확률이 적어요. 532는 그거예요. 서로서로의 전략적 소통에 의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뜩이나 급하고 중요한 일에 우리 모든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532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2대1 미팅으로 초심자들은 내가 도대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스폰서님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 이 과정에 가서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촌스럽게 막 우리는 이 스폰서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우리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분은 뭐 대단한 이런 거 안 하잖아 우리. 근데 그냥 가서 뻘쭘하게 앉아있는 스폰서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뭐 그분도 편안하게 누가 더 불편하겠어요. 스폰서보다 50분이 훨씬 불편해요. 그분이 편안할 수 있는 분위기,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지. 인간적으로 앤드 비즈니스적으로. 네. 그리고 반드시 그 미팅 후에 즉각 즉시 왜 소통을 해야 되냐면 갔다 나와서 내가 느낀 감정과 여러 가지 내가 그 다음에 목표와 계획들에 대해서 그 즉시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심플한 거지. 근데 내가 뭔가 잘 못한 것 같으니까 막 포장을 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을 때 많거든요. 미팅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STB 하셨어요? 안 했는데 고민을 한참 하는 거지. 안 한 것 같은데 못하고 온 것 같은데 오늘 지고 온 것 같은데 아니 하기는 했는데 그 벌써 아세요? 안 한 거. 근데 저는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빨리 수긍. 그래야 상담이 뒤에서 말씀드린 상담이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못할 때 많아요.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세요. 목적을 가지고 가면 또 상대방 얘기가 여기 보면 최고의 리크루팅은 경청과 겸손인데 잘 안 들려. 내가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잘 안 들려. 그럴 때는 그냥 넋 놓고 들으세요. 근데 제가 터득한 거. 막 그 사람 얘기하는데 눈 힘주고 주네스 얘기해야 되는데 한번 해야 되는데 서로를 밀어야 되는데 이걸 막 고민하고 있으면 눈에 힘만 들어가고 상대방 얘기가 한 개도 안 들려. 그날 그냥 포기하고 그냥 99%를 듣습니다.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그가 지금 처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 문제가 무엇일까? 아싸! 이게 아니에요. 아싸 아니에요. 스폰서는 거기서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스폰서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다른 회사에서 지금 막 돈을 막 억수로 벌어야 돼.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 뭔가 내가 핫버튼 눌렀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충분히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3번 정도 만나서 끊임없이 들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알아요. 본인의 얘기를 정말 정석스럽게 듣잖아요. 그럼 되게 제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 듣는 거에 이골이 나가지고 들으면 그냥 어떤 분이 인스타에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3번째 만남에 그냥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얘기를 다 했어. 다 얘기했으니까 만나자 그러면 네 만나요. 그럼 그 다음에 제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사장님. 예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STP를 한 번 한다고 리크루팅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번 전달해봐요. 그럼 그한테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남거든. 저분은 뭐를 어떤 그룹에서 누구랑 사업을 하길래 저렇게 단단할까? 저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주네스를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보이는 거지. 그 상태를 만들어놓고 주네스를 탁 주입을 하면 쑥 들어가요. 진짜로요. 그 최고의 리크루팅은 경청과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업 설명, 쇼어 플랜을 할 건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속 조치 앞에까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한 게 왜 했냐는 거지. 사업 전달하려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연락하고 만나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때로는 커피도 사주고 했던 모든 것들은 내 사업에 대한 전달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전달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보를 준 다음에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었다면 가장 매너 없는 거예요. 솔직히 유튜브 팁 보내는 거 안 돼요. 안 봐요. 사장님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나는 지금 주네스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 유튜브 탁 보내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뭐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만남 속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당신에게 쇼도 플랜을 간단히라도 하시고 내가 자료를 좀 보내드릴 건데 점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저는 그것도 물어봐요. 유튜브로 드릴까요? PPT로 드릴까요? 제 거 드릴까요? 제 파트너 거 드릴까요? 이것도 물어봐요. 그거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냈잖아요. 봤는지 여쭤보시고 괜찮아요. 이때는 오케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혹시 점검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제가 혹시 만나서 조금 자세한 거 좀 풀어드려도 될까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사실 그게 부담을 주는 건데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프로포즈. 상대가 100% 됐을 때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에요. 49% 때 하는 거예요. 너무 올랑말랑할 때 너무 올랑말랑할 때 뜨겁게 프로포즈. 뜨겁게 프로포즈 하는 게 뭐예요? 함께 합시다. 사장님 성공할 수 있으세요? 나와 함께 한다면. 사장님이 꿈이 무엇이냐고 저는 여쭤봐요. 요 단계가 되었을 때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저는 여쭤봐요. 프로포즈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자, 상대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STP. 자,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뭘 했으니까 상태 체크를 하셨잖아요. 이미 명단 작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확 됐어요. 마이스토리를 얘기했고 2차, 3차 미팅을 했어요. 물론 굉장히 경력자는 서로 알고 서로 아는 사람을 탁 만나서 STP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별로 후속 조치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자, 이런 STP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만드는 과정을 앞에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 설명, 가장 파워풀한 사업 설명.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사업 설명이 아니라 그한테 많이 들리는 게 파워풀한 사업 설명이야. 주네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들려야 돼. 플랫폼 하는데 누구나 다 얘기하는 플랫폼 원서버가 아니라 진짜 원서버네. 그렇게 들리는 게 파워풀한 거야. 그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설득력이.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STP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려면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잘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잘해도 그는 몰라요. 내가 못해도 그는 몰라요. 뭘 기억하느냐? 분위기만 기억해요. 분위기만. 아, 저 사람 굉장히 지금 열정적이다. 와, 뭔지는 모르겠지만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들어야 될 것 같다. 뭔지 모르겠지만 성공할 것 같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붙잡고 가면 내가 꼼꼼히 떨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STP를 할 수 있게 돼요. 준비하고 절대로 안 돼요. 저 지금도 기억나. 41에 다시 했댔잖아요. 준비가 안 됐어 제가. 근데 보상 플랜은 좀 제가 잘하겠지. 수학쌤이니까. 근데 파트너가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커피숍 오래 갔어. 사업 설명 하래. 그때 우리 5분 사업 설명 같은 자료가 있었거든요. 떨면서 진짜. 근데 목소리는 안 떨리고 손을 그렇게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하면서 진짜 잘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죠? 그 사업 설명에 의해서 그냥 성심성의껏 너무 눈에 힘주지 말고, 너무 목소리에 힘주지 말고 하시는 그런 사업 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설명을 꾸준히 함을 통해서 나의 명단과 내 파트너의 명단과 파트너의 명단, 개발되고 확장된 그 명단에게 꾸준한 STP를 함으로 해서 누가 찾아져요? 코어 사업자가 찾아져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안 나와요. 자, 3P가 뭡니까? 보상 플랜, 프로덕트, 제품, 그다음 뭐예요? 피플, 우리 그룹,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P. 그다음에 그거에 더하면 우리의 프로그램, 그다음 당신의 문제점까지 더하면 5P가 됩니다. 맞죠? 이런 3P나 5P 전략을 통해서 계속 STP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는 관심 있는 게 툭 떨어져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의자를 가까이 앉아요. 다시 얼마 버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질문을 하세요. 관심이 생겼다는 거지. 그때 또 너무 힘주면 안 돼. 제가 느낀 거 힘주시면 힘 빼자. 힘주지 말자. 그냥 얘기하는 거죠. 쇼더플랜. 그래서 이러한 회사 제품 보상이 바로 쇼더플랜 아닙니까? 쇼더플랜, 그중에 우리의 그룹, 우리의 팀, 시스템입니다. 이게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 점검. 그가 결정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제, 시간의 문제, 돈의 문제, 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같이 느끼고 공감하게 하고 그가 그 문제를 알아듣게 하는 거죠. 제 파트너 사장님 오늘 안 오셨지만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가 나한테 탁 집어주기 전까지는 모르셨대요. 근데 60이 돼서 어떻게 살 거야? 내일 모레 50이에요 이제. 60이 돼서 어떻게 살 거야? 사장님 이제 40이 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40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결혼 생활 어떻게 하실 거고 가정을 어떻게 꾸리실 거냐? 그렇잖아요. 그게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과 공유를 하면서 소통하는 거죠. 그 부분을 본인이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느끼셨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짜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게 뭐 어렵든 누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관계가 없더래요. 아, 누군가가 나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일깨워줬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꼭 필요하구나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제 강의 가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내가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일이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이 꼭 필요하다는 거 오늘 또 느끼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쇼더 플랜을 하셔야 회사 제품 보상 시스템 현실 점검을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내셔야 돼. 그래야 리크루팅이 돼요. 자, 리크루팅을 할 때는 듣고 겸손하게 들어주고 그의 얘기를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리크루팅 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단칼에 그가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여기까지 왔을 때 단칼에 되는 거래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전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앞뒤 봐주는 거 없다는 뜻이지. 앞뒤 없다는 거지. 그냥 리크루팅이지.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후속 조치 다 왔습니다. 자, 후속 조치는 후원과 육성이에요. 그죠? 도와주고 결국에 그 도와준 사람, 모집된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육성, 성공의 8단계에 의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육성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 상대, 리크루팅된 그 상대의 사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건 그 리크루팅된 사람이 결단하도록 돕는 거예요. 아까 결단이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죠. 네. 그가 꿈과 목표를 정하고 그가 결단할 수 있게 시간적 약속, 심리적 약속, 실행적 약속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스폰서가 후원하는 게 팔로우업이에요. 그럼 결단을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성공의 사이클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뭐부터 적는다고요? 명단부터 적는다. 그럼 그가 명단을 적고 스폰서랑 라인 미팅에 응해주고 만남과 초대를 하고 STP를 하고 공부를 하고 탱고화를 하고 나랑 상담을 통해서 복제 과정을 시작하는 그 단계가 시스템 코드인이에요. 즉 네트워크 사업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팔로우 스루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룹에서 굉장히 많이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집단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라인 미팅 1대1 스폰서, 사파이어 이상 스폰서와 시스템 안내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라인 미팅에 응해주는 분은 거의 결단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learn it, 배우고 do it, 행동하고 teach it, 교육하고 그가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복제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네트워크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업자, 코어 사업자는 주 2회 라인 미팅. 라인 미팅 때 뭘 하느냐? 성공의 사이클을 하는 거지. 명단 작성하고 어떻게 초대할지 보고 STP 가르쳐주고 계속 목표 설정, 모티베이션 하고 그 다음에 부업자는 주 1회 소개하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 부업자부터 시작이고요. 소비자는 그냥 제품 잘 먹게 안내해주다 보면 부업자로 넘어옵니다. 소개를 하기 시작하고 내 사업에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하면 STP를 다시 하셔야 돼요. 제품 팔 때 STP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STP를 하셔야 되지. 보상 플랜을 따지면 추천, 사람 소개하면 추천수당 받을 수 있어요. 에서 부업자가 되면 추천수당 플러스 후원수당. 이번에 프로모션 너무 좋잖아. 600만 원 플랜이잖아요. 얘기해주는 거죠. 아, 600만 원 하겠나? 12명 하겠나? 이거 아니라 또 내 편견에 또 사로잡혀 있다니까. 얘기 계속하는 그냥 똑같이 반복적으로 한 5분이면 될 때만 듣죠. 12명 소개하면 사파이어가 되고 한 명 510일 추천하면 25만 원이고 프로모션 달성하면 240만 원. 합의 얼마? 600.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추천하고 프로모션 받기 얘기 안 했다. 후원수당 또 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또 사장님 같은 사람, 언니 같은 사람, 형 같은 사람이 나오면 주업자가 된다. 그럼 매칭이 나온다. 매칭이 네트워크의 꽃이다. 네, 그래서 끊임없는 명단 점검 and 피드백.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명단 점검을 하시고 그 명단을 가지고 내가 했던 행동들 일기 적으세요. 적어도 돼요. 나만 볼 거잖아. 좀 적어요. STP 했다, 못했다, 뭐 얘기했다, 못했다, 그의 상태가 이랬다, 나를 째려봤다, 나를 한심하게 찾아봤다, 나를 기이하게 봤다, 뭔가 있는데 이러고 봤다. 그래서 되는 사람이 있고 2차 미팅, 3차 미팅 오는 사람이 있고 안 되면 뭐예요? 과감하게 넥스트. 넥스트는 버린다? 아니다. 어게인 다시 한다. 네. 어게인. 근데 계속 명단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명단이 똑같으면 안 돼. 계속 똑같은 거 또 넥스트, 똑같은 거 또 다시잖아요. 그렇잖아. 자, 상담과 신뢰 2개 남았습니다. 끝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본질과 가치가 저는 팀빌딩에 있다고 봅니다. 팀빌딩 안에 다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이 팀이 올바로 서고 그가 코어가 되어서 내가 하는 거를 반복하게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 그것만 하면은 네트워크 성공해요. 그럼 내가 먼저 올바로 돼야 되고 그 팀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올바른 방법으로 복제가 되고 사업의 사업적 신뢰입니다. 인간적 신뢰 아니에요. 사업적 신뢰와 사업적 존중. 파트너만? 아니요. 스폰서도. 스폰서와 파트너가 사무 충성, 사무 신뢰. 각자의 시간을 내서 라인 미팅 하는 거예요. 서로의 시간은 다 소중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 누구나 올바른 소득의 가치가 있는 시간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존중해야 하셔야죠. 그래서 비즈니스 진행 상황을 상담합니다. 가정 상담 아니고요. 애인 상담 아니고요. 비즈니스 진행 상황을 상담한다. 비즈니스 진행 상황이 뭡니까? 명단, 미팅, 피드백, STP, 레그 상담. 이게 비즈니스 진행 상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라인 미팅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요. 계속 파트너와 스폰서가 스킨십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결국에는 각자의 개인차와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셀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뭘 해라가 아니라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올바른 비즈니스 상담 아니에요. 복제는 과정과 이런 성공의 8단계의 과정과 그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했던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성공의 8단계, 성공의 사이클 8단계 외우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이 복리 효과예요. 이 복리 효과는 다양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것은 올바로 배우고 실행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복리를 얘기합니다. 실력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또 실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또 올라가죠. 내 스스로에 대한 실력의 복리도 있고요. 경험의 축적에 대한 복리도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의 확장에 대한 복리 효과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수열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올바로 육성해서 그가 또 누군가를 육성을 하고 그가 또 누군가를 육성을 해서 계속 올바른 코어를 1+1으로 하다 보면 정말 올바른 복리 효과가 일어나요. 이의 거듭 제곱은 숫자적으로는 10번만 가면 1024예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사람만 많아진다고 네트워크가 되던가요?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성공의 8단계에 의해서 소통과 존중과 상호 신뢰에 의해서 생긴 이 네트워크가 반복이 되었을 때 나와 팀과 그룹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시스템의 무한 반복이 올바른 방법으로 되었을 때 우리의 인쇄라는 꿈의 실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되셨죠? 네, 복습. 네,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뭐 하나 안 되고 있으면 오늘 꼭 체크하세요. 네, 사업 설명, 후속 조치 결단하게 하고 그걸 시스템에 코드인 시키고 스폰서와 상담, 내가 또 파트너와의 상담 반복하시는 거예요. 가끔 요 사이클을 돌다 오다 보면 멘탈이 털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가세요. 왜 선택했더라? 그걸 생각을 하시면 다시 명단을 적을 에너지가 생겨요. 다시 목표를 정한 에너지가 생기실 겁니다. 이런 성공의 사이클을 반복하시는 8월 한 주 보내셔서 프로모션 모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